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얘들아 함수의 증가와 감소인데 바로 전 시간에 선생님이 평균값의 정리를 설명하고 12강에서 그리고 이제 14강에서 평균값의 정리와 롤의 정리를 증명했는데 이건 선택적으로 학습하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메모를 해놨어요. 저기에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목표가 일단 핵심부터 잡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증명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3강은 시간이 남았을 때 좀 심심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강의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12강 들은 다음에 바로 함수의 증가와 감소 지금 이 강을 학습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선생님 생각합니다. 어쨌든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알려주는 도구가 도함수의 부호입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함수의 증가와 감소란 무엇이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 올라가면 증가라고 정의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 증가라고 정의를 해요. 이걸 수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값이 커짐에 따라 x1에서 x2로 옴에 따라 선생님은 지금 시간의 순서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주어진 걸로는 값이 주어진 걸로 볼 수가 있겠지. x1과 x2 값이 주어졌는데 x2 값이 x1보다 크다면 큰 녀석의 함수값이 더 컸을 때 우리는 증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 녀석의 함수값이 더 위쪽에 찍혔을 때 x1에서의 함수값이 여기면 얘를 기준으로 큰 녀석의 함수값, 더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 더 위쪽에 찍혔을 때,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찍혔을 때 우리는 이걸 증가라 하고 큰 녀석의 함수값이 더 아래쪽에 찍혔을 때 x1을 기준으로 큰 녀석의 함수값이 더 아래쪽에 찍혔지? 이것보다 더 아래쪽에 찍혔지? 아래쪽에 찍혔을 때 이렇게 감소라고 합니다. 이걸 증가와 감소의 정의라고 합니다. 정확한 오리지널 정의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수를 뽑든지 간에 정역에 있는 어떤 임의 두수 x1, x2를 뽑든지 간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면 우리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고 부른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얘들아 이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임의 두 실수 x1, x2를 뽑았을 때마다 분명 대소관계가 있겠지. x2가 x1보다 컸을 때마다 뭘 보여줘야 되냐면 감소니까 작은 녀석의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매번 작은 녀석의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 식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걸 보여주면 되겠지. fx1이 fx2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fx1-fx2가 양수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충분하겠지. 양수가 되면 이렇게 크다가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보여줄 거냐면 이걸 가지고 fx1-x2, fx1-fx2가 이렇게 양수가 된다라는 걸 보여줄게. 이걸 계산한 결과가 양수가 된다라는 걸 보여줄 거야. 그러면 일단 대입 fx1, x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x1의 세제곱이 될 거고 fx2 x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x2의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x2의 세제곱이 될 거고 순서 바꿔준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면 x2 마이너스 x1에 x2의 제곱 플러스 x2 x1 플러스 x1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항상 양수야. 왜냐면 x2 마이너스 x1은 양수지. 이거 앞에 있는 건 양수지. 얘도 항상 양수지. 그래서 양수끼리 곱해서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녀석이 항상 양수가 돼서 x1이 x2보다 fx1이 fx2보다 항상 크게 돼서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이 항상 양수라는 건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녀석이 항상 양수라는 건 일단 경우의 수를 나누긴 해야 되지. 어떻게 나눠야 되냐? x1, x2가 모두 다 양수였으면서 이런 부등호 관계 가질 수도 있고 양수면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둘 다 음수면 얘도 양수가 되겠지. 다 양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럼 걸리적거리는 거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인 경우밖에 없잖아. 그럼 하나가 양수라고 하면 x2는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x1이 음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마저도 양수가 됩니다. 이 경우의 수만 한 번 더 체크하면 되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경우의 수마저도 양수가 돼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싹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감소함수가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감소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 절차가 이렇게 간단한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간단한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의 수를 지금 세 가지를 생각해서 선생님이 x1, x2 둘 다 양수, x1, x2 둘 다 음수 그리고 잠깐만요. x2가 양수, x1이 음수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했거든. 근데 물론 이건 되게 함수가 간단해서 상관이 없는데 4차 함수의 다항 함수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몫의 미분법에서 조금 길게 쓴 정도
항을 3개씩 늘려서 쓴 정도. 그렇게 되게 복잡한 정도의 형태가 돼요. 그럼 이건 되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 그럼 함수의 증가감소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엄청 까다로운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미분이라는 도구에 의해서 함수의 증가감소를 매우 간단하게 빠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뭘 증명했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그 구간에서 양수면 증가한다라는 걸 지금 증명을 여기서 한 거예요. 뭘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 사실 이거 읽으면 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어쨌든 선생님은 이걸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와 감소는 원래 저렇게 증명을 해야, 경우의 수를 나눠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경우의 수를 나눠서 증명하는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말고, 도함수라는 간단한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부터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그래프 그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단서를 제공하거든.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알면 극대극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는 바로 다음 단원의 그 요소들을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엔 바로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그래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 다시 말하면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더라. 적어도 수학2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fx가 그 구간,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지금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거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끝.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끝.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증명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이걸 증감표라고 하는데 증감표를 작성하는 선생님이 그 절차도 지금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x1과 x2를 가지고 와. 그런 다음에 얘네들 x1, x2 대입한 값들을 비교를 해야 된다고. 빼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 빼서 그 부호를 봐야 된다고.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증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뭐만 하면 되냐면 도함수의 부호만 보면 돼서 일단 미분해.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아.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에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아. 미분해서 0 되는 값은 그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플러스 1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이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이렇게 x축을 나누는 거지. 구간을 나누면 여기에 있는 녀석들의 부호는 싹 다 같고 여기에 있는 녀석들의 부호는 싹 다 같고 여기에 있는 녀석들의 부호는 싹 다 같습니다. 미분한 녀석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분해서 0이 되는 녀석들을 기준으로 부호들이 싹 다 같아요. 그럼 도함수의 부호를 한번 볼게.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미분해서 0 되는 것 얘네들은 0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부호가 싹 다 같다 그랬지. 얘네들은 다 부호가 싹 다 같아. 각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이 뭐 여러 가지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3 있고 막 있을 텐데 걔네들끼리 부호가 다 같다고. 그래서 뭉뚱그려서 하나의 부호를 붙입니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부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부호를 붙일 겁니다. 한번 붙여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사실 이거 부호를 붙이기 위해선 부호가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이에 있는 값을 대입해봐도 되겠지. 0을 대입해보면 도함수의 부호니까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음수가 된다. 이렇게. 그치. 2를 대입하면 양수가 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양수가 된다. 이렇게 대입해서 부호들이 싹 다 같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녀석들끼리는 부호가 같으니까 이 안에 있는 하나만 딱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호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도함수의 부호잖아. 도함수의 부호를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 이거 2차 함수 나는 이미 2차 함수를 알거든. 그리고 0 되는 값이 이렇게 절편된다는 것도 알거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대입해 볼 필요 없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지.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적어도 그 구간에서는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이 구간에서는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 구간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f의 함수 값도 여기에 쓸 수 있겠지? 마이너스 1에서의 마이너스 1에서의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4가 되겠고 1에서의 함수값은 0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라는
마이너스 1,4라는 포인트가 있겠지. 마이너스 1,4라는 포인트까지는 마이너스 1,4라는 포인트까지는 계속 증가한 거야. 이렇게 막 증가했어. 이렇게 증가했어. 근데 이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야. 언제까지 감소하냐면 x가 1이 될 때까지 감소하는 거야. x가 이렇게 1. x가 여기가 1이야. 축을 좀 더 내릴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x가 여기가 1이라고 해볼게. x가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 다음에 x가 1이 되는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띄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5단원에 있는 것까지 그냥 해버린 거야. 5단원에 있는 것까지 해버려서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포인트 있지. 이렇게 꺾이는 포인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적당한 근처에서 최대값이 돼. 적당한 근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로 봤을 때는 얘보다 얘의 함수값이 크니까 최대값이 안 되지만 적당한 근처로 자기 근처로 잡았을 때 최대가 되잖아. 이랬을 때 얘를 우리가 극대라 부르고 적당한 근처에서 최소값이 됐을 때 얘를 극소라 부르거든. 그래서 얘를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x는 이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4를 갖는다 이렇게. 그리고 x는 이꼴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이렇게. 그럼 3, 4단원 끝난 거야 지금. 근데 어쨌든 그래프까지 그렸으니까 지금 5단원까지 끝난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3, 4단원 함수의 극대극소 구하라고 그러잖아. 똑같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극대값은 4, 극소값은 0. 그리고 그래프 그리라고 그러잖아. 똑같은 이 과정을 거쳐서 극대값 찍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좌표 평면 위에 즉 정확하게 극대값, 극소값을 정확하게 찍고 축의 절편을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면 그게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는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극대극소를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바로 뒤에서 할 건데 미리 설명한 것 뿐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가감소를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찾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구간을 일단 나눌 수 있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하잖아. 그리고 또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하지. 1부터 무한대에서 증가. fx는 여기에서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fx는 어디에서 감소하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이거 닫힌 구간이든 열린 구간이든 여기선 상관없습니다. 증가 감소는 닫힌 구간, 열린 구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정말 확실히 상관없습니다. 증가 감소 자체가 구간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어떤 한 점이 들어가는지 빠지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0에서 어떤 한 값에서의 확률이 0이기 때문에 구간에서 닫힌 구간, 열린 구간에서의 그 확률이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혹시 안 배웠으려나? 어쨌든 한 포인트에서의 증가 감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닫힌 구간으로 하든 열린 구간으로 하든 그 구간의 양끝점이 같으면 아마 동일하게 정답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럼 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 미분에서 부만 보면 되는 거야. 미분에서 부. 그런데 이제 스킬 일단 한번 보면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x를 미분해주면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2가 될 거고 그럼 3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인수분해가 되네. 그럼 3의 x 플러스 2의 제곱 항상 양수네. 0보다 크거나 같네. 항상 양수네. 그치? 어떤 한 포인트에서만 0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증가하다가 한 포인트에서 잠깐 멈췄다가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포인트에서만 잠깐 멈췄다가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얘도 증가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어쨌든 일단 0이 되는 미분에서 0 되는 값부터 찾아봐야 되겠지. 0 되는 값 마이너스 2지. 얘를 기점으로 부호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항상 양수지. 그럼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가 되겠지. 여기는 이 순간에서는 미분한 녀석이 0이 된다 그랬지. f라는 녀석은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계속 증가하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6, 4, 24, 마이너스 24 맞나?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다. 제대로 구한 거 맞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6, 4, 24 맞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다가 얘가 계속 증가하다가
3차 함수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라는 포인트,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8이라는 포인트에 잠깐 멈췄다가 여기가 x축, 뭐 여기가 y축 이런 식으로 있겠지. 계속 또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길 텐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증감표라 그러는데, 이 증감표를 보고 이제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초월함수로 가면 우리가 나중에 미적분의 초월함수로 가면 증감표를 그려서 하는 게 정말 쉬워. 이거 안 그리고 하다 보면 뭐 물론 저기에서는 이거 수 2에서는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거든. 근데 이걸 계속 안 그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증감표를 그리는 건 정말 엄청난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면 그렇게 거부감이 빨리 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증감표를 그리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증가감수 한번 또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미분 한번 해보면 이거 두 개 풀고 끝납니다. 오늘은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인수분해가 또 되겠네.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증감표 해주면 마이너스 1과 5가 있을 거고, 얘네 사이 값과 바깥 값들이 이렇게 있겠지. f'과 f가 있을 거고, 미분해서 0 되는 값들이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일단 한 다음에, 원래 표니까 이런 식으로 짝대기 그어야 되는데 선생님 편의상 긋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사실 편의상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하면 부호를 그리기가 쉽거든. 그래서 이거 위로 블록이잖아. 위로 블록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1과 5잖아. 얘를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럼 사이값이 플러스 바깥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부호 끝났다. 그치?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굳이 이 포인트를 구하고 싶다면 포인트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다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포인트를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계속 증가하다가 x는 5라는 포인트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x가 중요한 거야. y가 아니라. 그래서 x가 뭐 이런 식으로 x가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5라는 포인트를, x는 5라는 포인트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최고 차이의 수가 음수인 3차 함수는 이런 함수의 개형이 그려진다라는 걸 얼추 알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 포인트들을 찍는 게 낫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구해보면 플러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럼 마이너스 125에, 근데 사실 증가감소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극소값과 극대값 구하라고 하면 이거 대입해서 나온 이 수치를, 이건 극대값, 이건 극소값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25에 계산하기가 싫다. 계산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계산 한 번씩 안 하면 이 계산하는 능력이 퇴화되거든. 근데 그것보다 선생님이 지금 빨리 찍는 게 더 의미가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증가감소 조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표를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구간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면 fx는 어디에서 감소하냐면 여기에서 감소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건 열린 구간으로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5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에서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f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해서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원하긴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도 한번 보자. 미분 한번 해보면 4x에 미분 한번 해보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4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0되는 x값들 찾아주면 마이너스 1, 0, 1이 될 거고, 얘네들의 사이 값들이 있을 거고 바깥 값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 도함수의 부호는 일단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봤으니까 얘네들은 0이 될 거고, 여기에 부호를 써주면 되겠지. 부호 4개를 써주면 될 거고, f의 함수값들도 뭐 구해주고 싶으면 구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 녀석의 양수가 되는 거, 우리 이런 부등식 계산해 본 적 없잖아. 이런 부등식의 부호 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에 초기에 애초에 말했던 이 녀석들의 부호는 같아. 그래서 대입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사이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이 녀석의 부호를 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그리고 1.5 혹은 2를 여기다 대입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쓰면 되는데, 근데 나중에 되면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당연히 암기해야 되거든. 2차 함수처럼. 암기하면 이걸 또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 3차 함수는 아까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니까 요런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졌었어. 그런데 0 되는 값이 3개니까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 세 점에서 만나니까 만나는 세 점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그치?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선 감소하고 여기선 증가하고 여기선 감소하고 여기선 증가하는. 감소하는,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하는 거지. 감소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나올 수 있는 화살표의 방향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일 것 같지만 항상 증가 감소는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이런 화살표는 쓰지 않습니다. 두 개야. 그래서 증가 아니면 감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그래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고, 그치? 이렇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걸 극소라고 불러요. 이렇게 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걸 이걸 극대라 부르고, 또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걸 이걸 극소라 불러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얘가 정확하게 좌우 대칭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치?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감소 증가 감소 증가의 케이스에서도 감소 증가 감소 증가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가 이렇게 세 포인트로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X축 사이의 그 길이에 따라서 그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변화되기는 해서 이 경우에는 이 첫 번째 포인트, 균형을 이룬 포인트가 균형을 잃은 이런 곡선이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감소 증가를 어쨌든 여기까지가 아니라 어쨌든 이 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게 끝이라고.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미분한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0 되는 값 찾고 이 녀석 부호 찾은 다음에 부호를 찾으면 증가 감소 구간 나왔지. 그럼 우리는 이 단원에서는 감소하는 구간은 fx 감소하는 구간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니까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여기에서 감소 이렇게 쓰는 것까지가 끝이라고. fx 뒤쪽으로 가면 아까 했었던 그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 그리고 증가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증가는 이렇게까지만 그냥 써주면 끝입니다. 아까 그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함수의 증가 감소의 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영상이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일단은 빨리 끊을게요. 뭐 전달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 끝.